네, 교과서에 있는 내용 설명은 다 했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쪽을 봐주세요. 네, 교과서 22쪽에 보면 단원이 보이네요. 2단원 암석의 순환에서 소단원 1단원 화성암, 우리 전 시간에 화성암에 대해서 배웠죠. 지금 교과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을 도입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의 조각상이 보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전통 조각상, 왼쪽에는 궁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해치, 이쪽에 그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치 조각이 보이고, 그 오른쪽에는 도라르방, 제주도에서 볼 수 있죠. 있는데 지금 이 두 암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래요. 일단 차이점은 딱 보이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너랑 나는 이게 달라. 일단 색깔이 다르죠? 왼쪽에 있는 해치상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밝아요. 뭐 아이보리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밝은 색깔 계열이고, 오른쪽에 있는 도라르방 같은 경우는 일단 검네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미 배워서 알지만 이 도라르방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이죠. 현무암인데 사실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해치가 유문암인지 화강암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화강암 많이 썼다는 걸 보면 화강암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사진상으로는 뭐 알갱이 크기나 이런 게 구분이 잘 가지 않으니까 확답을 할 수 없겠는데 어쨌든 두 암석의 차이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서 왜 색깔이 다르냐? 암석의 색깔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어떤 색의 알갱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냐, 함유량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두운 색의 알갱이를 많이 가지면 암석이 어두워지고 밝은 색깔 알갱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암석의 색깔이 밝아지는데, 한마디로 도라르방이 까만색인 이유는, 검은 이유는, 어두운 색인 이유는 바로 어두운 색깔의 알갱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해치상이 밝아 보이는 이유는 밝은 색깔의 알갱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차이는 이 정도로 하고, 공통점은 뭐가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공통점? 실존하지 않는 뭐다? 암석이죠? 공통점은 일단 암석이에요. 둘 다 암석을 깎아서 만든 조각상이에요. 그런 공통점 말고 뭔가 이 암석이 우리 여러 가지 사연으로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혹시 같은 공통의 사연을 가진 암석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유문암인지 뭐 화강암인지 해치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암석이 됐든 분명히 마그마나 용암이 식은 암석일 거예요. 도라르방은 이미 알고 있죠. 워낙 유명하게 도라르방 하면 현무암이라고 바로 이렇게 따라붙기 때문에 현무암, 용암이 식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암석이죠. 암석은 암석인데 어떤 사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렇다. 마그마와 용암을 통해서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둘 다 화성암에 속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이게 전통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두 암석으로 만든 조각상을 이용해서 수업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본문을 이어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육지의 대부분을 이루는 암석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암석마다 무늬, 그리고 모양, 색깔, 구성, 알갱이의 종류 등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석이 다양한 까닭은 만들어진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었죠. 지각을 이루는 암석들은 만들어진 원인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암석을 구분한다고요? 만들어진 원인, 만들어진 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암석을 나누고 있어요. 쇠가 용광로에서 가열되면 쇠는 원래 고체죠, 그쵸? 상태가 고체 상태인데 용광로에서 열을 받아서 녹게 되면 액체 상태로 상태가 바뀌는 것처럼 마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암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태는 고체이지만 지구 내부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녹아서 마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녹았다고 표현했으니까 마그마도 액체 상태와 가깝겠죠? 완전히 액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끈끈하기는 한데 어쨌든 녹았으니까 고체는 아닙니다.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거나 지표로 흘러나와서 식으면 이걸 뭐죠? 지하에 암석이 녹은 물질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마그마라고 부르는데 이 마그마가 지각에 얇은 틈을 타서 타고 올라와서 지표 가까이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지표 밖으로 분출되면 우리가 가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성분의 이 물질로 변한다고 했죠? 명칭이 바뀌어요. 그때의 명칭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지표로 흘러나와서 식은 바로 이 물질은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이것을 우리가 어떤 암석으로 분류하냐면 화성암으로 분류합니다. 네, 한번 조금 내려가 볼까요? 자, 어제 실험 영상 봤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실험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스테아르산이라는 가루가 있었는데 이 흰색 가루를 물중탕을 이용해서 다시 녹였었어요. 이 물중탕은 어떤 거냐면 비커가 있으면 비커에다가 물을 담고 그다음에 이 비커 자체를 가열해 주게 됩니다. 가열을 했을 때 물이 이제 먼저 열을 받겠죠. 이때 내가 이제 녹이고자 하는 물체를 시험관 같은 데에 담아서 넣어서 가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거를 녹일 때 지금 시험관 안에 스테아르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과 섞이지 않겠죠. 물과 섞이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스테아르산만 고체 상태에서 녹은 순수하게 액체 상태인 스테아르산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물중탕을 하기 때문에 바로 시험관 자체를 이 불에다가 지시는 것보다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안전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바로 그렇게 불이 닿게 되면 이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녹지 않고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그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바로 물중탕을 이용할 때 이 물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중탕을 이용해서 스테아르산이 원래 고체였는데 이 고체 스테아르산을 어떤 상태로 바꿀 수 있었냐면 액체 상태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스테아르산이 녹은 것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마그마나 아니면 용암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체 상태일 때는 이 가루 상태의 스테아르산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작은 암석 알갱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스테아르산은 이 실험에서 암석, 녹아있는 스테아르산은 마그마나 용암을 대신 표현하고자 하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녹은 스테아르산을 더운 얼음물과 얼음물 위에 띄운 페트리 접시에 각각 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수조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 수조는 얼음이 들어있는 차가운 물이었고 하나의 수조는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였죠. 그래서 이 수조에다가 페트리 접시를 띄워놓고 그 페트리 접시에다가 스테아르산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아르산을 부었을 때 식겠죠, 그쵸? 시간이 지나가면 식을 텐데 여기서 이 더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스테아르산의 식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만약에 더운 물 위에 띄워놓은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더운 물 자체에서 오는 열기 때문에 아마도 스테아르산이 식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쵸? 오랜 시간 천천히 식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 파란색 색깔이라고 얘기하네요. 얼음물에 들어있는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에는 식는데 이 얼음물 때문에 열을 빨리 뺏겨가지고 빨리 식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얼음물에 띄운 페트리 접시에 부어버린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동안 빠른 시간 말이 이상하네요. 그죠? 짧은 시간 아이고 이런 네 잠시 멘붕이 왔어요.
네, 지금 필기한 게 다 지워졌는데, 일단 다시. 우리가 지금 차가운 물에, 얼음물에 담긴 스테아르산이 있고, 그 다음에 더운 물에 담은 스테아르산이 있는데, 이때 이 각각의 수조에다가 페트리 접시를 얹어 놓고, 거기다가 스테아르산 물중탕에서 녹은 스테아르산을 부었는데, 얘가 식을 때 얼마나 빨리 식을지를 지금 수조의 물의 온도가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얼음물에 넣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냉각되겠고요. 더운 물 위에 있는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느리게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지금 녹아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굳어가게 될 텐데 굳어가면서 알갱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차가운 물, 얼음물에 담겨있는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에는 이 알갱이가 생기는 속도가 일단 생기는데 이게 이 생긴 알갱이 자체가 커질 시간이 좀 부족해요. 커질 시간이 부족한데 반대로 지금 더운 물 위에 있는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에는 알갱이가 생긴 다음에 얘네가 천천히 식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스테아르산이 결국에는 굳겠지만 알갱이의 크기, 결정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지금 두 개의 원안의 그림이 있는데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결정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죠? 딱딱딱 각이 지금 결정이 눈에 보이는 정도고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알갱이가 거의 보이잖아요. 알갱이가 그냥 아예 없다고 할 정도로 눈으로는 거의 이렇게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죠. 그 정도로 지금 알갱이가 굉장히 작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얼음물 위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식힌 그런 결과물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결정의 크기가 크니까 긴 시간 동안 느리게 식히면서 결정이 충분히 성장한 시간이 있었던 수조의 페트리 접시의 스테아르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볼게요. 질문. 첫 번째, 스테아르산 결정의 크기가 더 큰 것은 어떤 수조에서 식힌 스테아르산의 결정의 크기가 더 크죠? 그렇죠. 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천천히 식으면서 결정이 충분히 커질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줬던 더운 물에서 식힌 스테아르산이죠. 정답 한번 써볼게요. 정답은 더운 물이 들어있는 수조 위의 스테아르산.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마그마가 냉각되어 화성암이 될 때, 여기서 마그마라고 하면 화성암 중에 어떤 분류였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을 때 화성암도 다시 분류를 나눌 수 있었잖아요. 용암이 식었느냐, 아니면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식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화성암을 나눴는데, 마그마가 냉각됐다고 했으니까 그 마그마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지칭하는 그 그룹 이름이 뭐였죠?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 그래서 심성암이었죠. 그래서 화성암 중에 심성암을 지금 뜻하고 있어요. 마그마가 냉각되어 화성암이 될 때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 알갱이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자. 지금 원인과 결과를 나눠보게 되면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결과가 알맹이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크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정답.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알갱이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너무 빨리 식어버린 나머지 액체 상태인 마그마에서 결정이 생긴 다음에 얘네가 자라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작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알갱이 크기는 작아진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작아진다. 자, 이어서 옆에 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스테아르산의 결정의 크기가 냉각 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화성암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도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 속도에 의해서 알갱이의 크기가 달라지는구나. 원인과 결과 찾았죠? 마그마가 지표나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으면 이제 용암이 됐어요. 알갱이가 작은 화산암이 만들어지고, 한편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으면 알갱이가 큰 심성암이 만들어진다. 밑줄 쳐볼게요.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으면 알갱이가 작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으면 알갱이가 큰. 여기서 굳이 주체를 찾자면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용암이 되겠고,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되겠죠? 써있지만. 이어서 읽어볼게요. 화산암에는 현무암, 유문암이 있고, 화산암에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고, 심성암에는 발려암, 화강암이 있다. 근데 여기 지금 등자가 써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화산암에는 현무암, 유문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암석들이 있고, 심성암에도 발려암과 화강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석이 있겠죠. 선생님이 기억이 맞다면 이 똑같은 교과서인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만 해도 각각 화산암 3개, 심성암 3개씩 다뤘거든요. 근데 지금 암석이 하나씩이 빠졌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두운 색깔 암석과 밝은 색깔 암석을 배웠는데 그 중간 색깔인 것도 하나씩 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교과서에서 빠졌네요. 올해 보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익혀야 될 게 하나 줄었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옆에 마그마와 용암 차이를 한번 볼까요? 마그마와 용암은 어떻게 다른가? 이걸 누르면 지워지는구나. 네. 자, 마그마와 용암은 어떻게 다르냐면 암석이 지구 내부에 녹아 있어요. 지하 깊은 내부에서 녹아 있으면 마그마라고 하고, 얘가 지표로 흘러나왔으면 기체가 빠져나와서 성분이 바뀐다고 했죠? 그때는 용암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그마와 용암은 같은 거다, 같지 않은 거다? 같지 않다. 같지 않으니까 부르는 명칭이 다르겠죠, 그쵸? 당연한 소리를. 자, 밑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단. 그래서 화산암이든 화성암이든 화성암은 알갱이의 크기 외에도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이 위에 부분에서는 냉각 속도에 따른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화성암을 분류했다면, 좀 여기 있는 부분은 똑같은 화성암인데 그 안에서 암석들을 색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색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럼 색깔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여기 있죠. 결국에는 그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가 얼마나 어두운 게 많이 들어있냐, 아니면 밝은 알갱이가 많이 들어있냐, 그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인 알갱이 색깔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현무암과 발려암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거무죽죽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두운 색깔의 광물이래요. 어두운 색깔의 알갱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석의 색깔도 어두울 수밖에 없고, 반대로 유문암이나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깔의 알갱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암석 자체도 전체적으로 밝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 화면 녹화의 단점이 이 자체 필기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뭔가 형광펜도 쓰고 싶고 펜도 쓰고 싶은데 이 화면을 녹화하는 동안은 쓸 수가 없고, 정작 이 녹화를 하는 기본 프로그램은 펜밖에 안 돼서 형광펜이 안 되니까 너무 아쉽네요. 색깔수도 너무 작고.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잘 한번 봐보면 지금 지각이 보여요. 지각이 보이는데 화산 근처예요. 그죠? 화산 근처에서 지금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화산 밑에 왜 화산이 생겼냐? 마그마가 있어요. 그죠?
마그마가 있는데 이 마그마가 지각의 틈을 따라서 지금 막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 지표로 나오고 있고 옆으로 삐져나가고 있고 가운데 솟아오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마그마가 많이 솟아서 밖으로 분출되고 있죠. 그래서 지하의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마그마라고 부르는데 지상에 나왔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 용암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두 성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냐하면 무엇이 마그마로부터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보면 지금 가스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암과 마그마의 성격이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있는 이 암석이 녹아있는 물질을 마그마라고 하고 지상에서 암석이 녹았던 물질이 나온 거, 마그마가 이렇게 밖으로 기어 나온 것을 우리가 용암이라고 한다. 지금 똑같은 말 되게 여러 번 하고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요. 일단 용암과 마그마를 구분을 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용암과 마그마가 식게 될 텐데 이 식는 속도가 이미 달라요. 왜냐면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부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식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밥을 했어요. 전기밥솥이든 압력밥솥이든 밥을 했는데 밥을 먹다가 남았어. 먹다가 남은 밥을 밖에 밖 공기에 덜어내서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게 오래 따뜻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남은 밥을 계속 전기밥솥 안에 담아놓는 게 오래 따뜻함이 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지각을 우리가 그 밥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안에 있는 마그마는 천천히 식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각이 덮여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구 내부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열에 의해서도 마그마가 훨씬 느리게 식을 수밖에 없겠죠. 누구보다? 지표 밖에 지금 노출되는 용암보다. 용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이 열이 잘 미치지도 않기도 하지만 마그마보다 일단 공기 중에 지금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 빨리 식겠죠. 그래서 용암이랑 마그마 자체는 애초에 냉각되는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그마의 경우는 이게 자꾸 조작이 미숙해서 필기가 날아가네요. 마그마의 경우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밥솥 안에 들어있는 밥이에요.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냉각 느림. 그 다음에 용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밥솥에서 푼 밥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용암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결국에 냉각 속도가 뭐를 결정하냐면 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알갱이가 생겨날 건데 그 알갱이가 커지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알갱이가 생겼는데 이 알갱이가 생긴 다음에 천천히 식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조금 더 오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마그마 자체가. 그래서 이 알갱이가 충분히 커질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용암 같은 경우 어떻느냐? 여기서 알갱이가 생기는데 이 알갱이가 생긴 다음에 그냥 바로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갱이가 자랄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암이 식으면 알갱이 크기가 작게 되고 마그마가 식으면 알갱이 크기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식은 이런 암석들을 우리가 다시 분류할 때 심성암,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라고 구분하고 용암은 일단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지표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우리가 화산암으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래서 심성암의 그룹에는 어떤 암석들이 속하냐면 반려암과 화강암이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산암이 식어져서 만들어진 암석들은 현무암, 유문암이 있고요. 그래서 알갱이의 크기로 나누면 반려암과 화강암 한 세트, 현무암과 유문암 한 세트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색깔로 나눠보자는 거죠. 왜냐면 아까 이 결정이 생길 건데 이 결정의 비율이 어두운 게 맞느냐 밝은 게 맞느냐 요거에 따라서도 또 암석의 전체적인 색깔 조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갱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색깔의 비율이 어두운 게 많으냐 아니면 밝은 것이 많으냐에 따라서 다시 그룹을 다르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현무암, 유문암, 반려암, 화강암 중에 색깔
밝은 암석이냐 어두운 암석이냐 그렇게 다시 기준을 나눠본다고 한다면 심성암에 있는 심성암 그룹 속하는 발려암과 화산암 그룹에 있는 현무암과 한 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심성암 그룹에 있는 화강암과 화산암 그룹에 있는 유문암이 같은 세트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방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색깔로 암석을 다시 그룹으로 지어봤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지각을 이루는 암석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분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체들을 나눌 것이냐? 네, 바로 정답은 어떻게 쓰지? 아이고 이런 1번 정답은 뭐라고 쓸까요? 그쵸? 암석이 어떻게 된 걸로? 그쵸? 생성되는 원인. 한마디로 이 암석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화성암에 분류될 수도 있고 퇴적암에 분류될 수도 있고 변성암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어두운 색을 띠는 까닭은 무엇인가? 현무암, 도라르방이죠. 화강암, 우리 학교에서 주로 보는 화강암 색깔이 조금 거무죽죽한데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화강암이 가지고 있는 밝은 색깔 알갱이 중에 그 색깔이 조금 폭이 넓어서 화강암이라는 암석 자체의 색깔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조금 붉을스름한 화강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화강암을 지금 밝은 색깔, 색이 밝은 색의 암석으로 봐야 되고요.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어두운 색깔의 암석을 봐야 돼요. 그러면 현무암은 왜 어둡고 화강암은 왜 밝느냐? 비율이죠? 어떤 비율?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알갱이를 얼만큼 함유하고 있느냐? 그죠? 어두운 색깔의 알갱이를 많이 함유하게 되면 비율이 높으면 암석의 색깔이 어두워지고 밝은 색깔을 띠고 있는 알갱이를 많이 함유하게 되면 암석 전체 색깔이 밝아진다. 한마디로 왜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어두우냐? 어두운 색깔 알갱이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쓸게요. 어두운 색 알갱이를 더 많이 포함하기 때문. 이게 화면을 못 움직여서 이것도 좀 불편하네. 3번, 사고력 3번. 현무암의 표면에는 크고 작은 구멍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무조건 볼 수 있다고 어제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현무암 하면 무조건 도라르방 때문에 검은색인데 구멍이 숭숭 뚫린 암석은 현무암이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현무암을 보여주면 그 현무암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현무암을 만드는 용암이 어떤 상태의 용암류에 따라서 기체가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간 용암이 식어서 현무암이 된다면 그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빠져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조용히 거의 이렇게 스며들듯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흔적이 없이 그냥 매끈한 검은색의 암석이 되는데 만약에 이 용암이 조금 더 끈적했다라고 한다면 기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기포가 막 올라와서 뽕뽕 터지듯이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체가 빠져나간 흔적, 즉 기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찰되는 경우가 있고 기공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구멍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미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답이 다 나와버렸네요. 마그마 용암 이런 물질들이 식을 때 내부에 있던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생기게 되죠. 정답 쓰겠습니다.
현무암이니까 그냥 용암이라고만 할게요. 용암이 식으면서 기체가 빠져나가며 생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화성암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돌과 조금 더 친숙한 시간을 가져보고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화성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그룹의 암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바로 퇴적암입니다. 이제 퇴적암을 배우고 나면 변성암까지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화성암과 퇴적암과 변성암이 좀 주로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 공부할 때의 포인트.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식었냐? 용암이 식었냐? 마그마가 식었냐? 그래서 용암이 식어서 알갱이의 크기가 크냐 작냐? 마그마가 식어서 알갱이 크기가 크냐 작냐? 이거를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색깔이 밝냐 어둡냐? 뭐에 따라서 어두운 색깔 알갱이를 많이 갖고 있냐? 밝은 색깔 알갱이를 많이 갖고 있냐? 그래서 이 화성암을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용암이 식으면 화산암, 마그마가 식으면 심성암. 그런데 이때 이 화산암과 심성암에 어떤 암석들이 속하는지 그 분류 안에 또 분류가 중요하거든요. 색깔과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포인트가 잡혀지냐면 누가 굳어져서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와 완성본의 이름을 매치시키는 거. 그래서 재료라고 한다면 뭐 크게 자갈, 모래, 진흙, 그 다음에 바다 생물 그 어패류 있죠. 껍데기 있는 그 해산물. 걔네들이 이제 바스라진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되면 또 암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재료들이 굳어졌을 때 그 암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 암석에서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변성암은 이제 뭐가 포인트일까? 어떻게 변성암이 되는지, 원래 기존에 있던 화성암과 퇴적암이 무엇에 의해서 변성암이 되었는지, 그러면 그 화성암과 퇴적암이 그런 사연을 겪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성암에서 볼 수 있는 특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각각의 암석은 우리의 공부를 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아직 화성암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퇴적암이랑 변성암까지 배우고 나서 전체적으로 암석을 구분하고 특징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나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화성암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